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네, 안녕하세요. 기억력 매거진의 정겨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긴 글이나 문장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표문이나 서술형 주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기억법을 적용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지 몰라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힌트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문장 외우는 것이 기억법에서 가장 어려운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외워야겠다고 생각할 때 정확한 목표 설정을 안 하고 무작정 암기에 돌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데요. 아무리 기억력 대회 세계 챔피언도 눈에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모든 게 기억된다면 오히려 고통이겠죠. 사실 기억법 초보든 고수든 일상에서의 근본적인 기억력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기억해야 할 양과 깊이에 맞는 효율적인 기억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전부 다 외우겠다라는 목표는 달성하기도 힘들고 필요 이상의 지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억법은 내가 기억하려는 것을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기억하려는 것이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목표에 맞는 기억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억하는 게 나에게 필요한 수준인지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시를 외운다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발표나 면접, 서술형 시험처럼 긴 글의 내용을 대략적인 이해나 흐름만 놓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되는 건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시험의 평가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이거는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을 기억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문장 관련된 암기법이나 기억법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쭉 말씀드릴게요. 5단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양과 깊이로 외워야 할지 정해야 되죠. 방금 말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해 및 단순화입니다. 글의 내용을 최소 한 2-3번은 반드시 정독하셔야 되는데 이를 통해 외워야 할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 정리입니다. 내가 외워야 할 단어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환 및 결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좀 익숙한 표현이죠. 기억할 정보들을 장면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출 연습 및 정교화입니다. 이제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시 외우기에 적용을 해보고 추후 같은 방법으로 영어 교과서, 발표문, 판례 등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평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우리가 어떤 별에서 라는 시에 적용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목표 설정을 해야죠. 사실 시는 작은 표현에도 시인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 외우기는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초창기 세계 기억력 대회 종목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한 글자 한 글자 조사 하나까지도 기억하려는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해 및 단순화였죠?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도 사실 외울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글의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외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분석을 하다 보면 단순화하기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항상 기억법은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마친 후에 적용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번에서 3번 정도는 정독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외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반복되는 부분이나 묶어서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정호승.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푸른 시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저문 바닷가에 홀로 사람의 모닥불을 피우는 그대를 위하여 나는 오늘 밤 어느 별에서 떠나기 위하여 머물고 있느냐. 어느 별의 새벽길을 걷기 위하여 마음의 칼날 아래 떨고 있느냐. 시를 좀 음미해 보셨나요? 진정한 만남과 사랑에 대한 소망을 다룬 시인데요. 글이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먼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무엇 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무엇 하느냐 라는 부분이 반복되죠. 반복되는 부분은 연습을 하다 보면 입에 붙어서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아도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날려버립니다. 안녕. 이제 숨통이 좀 트입니다. 이연의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는 이토록 서로랑 조금 다르죠. 왠지 나중에 잘못 떠올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이토록 플러스 시옷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외우기로 곧바로 돌입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니까 3년의 그대를 위하여도 반복이 됩니다. 과감하게 이것도 날려버립니다. 이건 팁인데요. 논리상 함께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은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났기에 그리워하느냐, 이후에 그리워하였기에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중간에 그리워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표시해 주는 거죠. 추워하는과 모닥불을 피우는, 또 떠나기 위하여, 그리고 새벽길을 걷기, 이 부분은 인과관계로 연결이 가능하겠죠.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떠나니까 새벽길을 걷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와 단순화를 마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키워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남은 정보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우지 않아도 기억날 것 같은 부분은 무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사 같은 것들은 웬만해선 일단 무시하고 나중에 5단계 인출 연습에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별빛마다 빛나느냐에서 별빛이니까 당연히 빛나겠지 라고 생각된다면 별빛만 키워드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별빛들이 빛나는 장면 하나로 상상할 수 있다면 표현이 좀 길어도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키워드를 정리한 다음에 이미지로 변환할 거라서 시각화할 수 있는 단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키워드 정리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은 만났기에, 그리워, 사랑 이렇게 3개네요. 2년은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 등불, 거리, 풀, 꽃 이렇게 5개입니다. 3년은 헤어졌기에, 별빛, 잠들었기에,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이렇게 4개. 그리고 4년은 해 뜨기 전, 가장 추워하는, 저문 바닷가, 홀로, 사람의 모닥불 이렇게 5개 뽑아봤습니다. 5년은 나는 오늘 밤, 어느 별, 떠나기, 머물고, 또 어느 별, 새벽길, 마음의 칼날 아래 떨다 이렇게 7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총 24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를 순서대로 기억하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에요. 기억력 스포츠에서 무작위 단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무작위 단어 나열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잘하는 사람들은 80개 이상의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개 정도면 이제 막 기억법을 익힌 사람도 5분이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희 유튜브 영상만 보고 20개 정도는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20개는 좀 많으니까 8개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이 단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 영상 끝나고 시각화 변환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먼저 키워드를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장소의 결합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키워드 만났기에는 별 위에서 두 손을 꼭 잡고 만나는 모습으로 변환하면 되겠죠. 그리워하느냐는 상대방 얼굴을 그리는 모습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는 저라면 하트로 의미 변환을 할 것 같고,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 이 경우는 하트 하나를 가지기 위해 해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을 막 뻗고 있는 장면으로 변환할 거예요. 등불과 거리, 풀, 꽃은 그대로 이미지만 떠올리면 되겠네요. 이제 이미지들을 기억의 궁전에 결합하면 됩니다. 이번엔 이 학교 그림을 기억의 궁전으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좋지만 여러분 집이나 직장, 학교 같은 실제 장소를 떠올려 보는 것이 사실은 초보자분들에겐 좋습니다. 장소 테마를 정했으면 이제 세부적인 순서를 정해야 하죠. 첫 번째는 창문, 두 번째는 선인장, 세 번째는 TV, 네 번째는 교탁, 다섯 번째는 칠판, 여섯 번째는 지구본, 일곱 번째는 서랍장, 여덟 번째는 책상 순으로 해볼게요. 이제 장소에 키워드 이미지를 순서대로 결합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만났기에는 창문을 보니까 별 위에서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인다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워하느냐는 선인장에 그리워하는 상대방 얼굴을 그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 번째 사랑하느냐는 TV를 켰더니 하트 모양이 그림으로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은 교탁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하트를 향해 손을 막 뻗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봤습니다. 다섯 번째 등불은 칠판에 빨간 분필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리는 지구본의 구글 스트리트뷰처럼 거리가 그려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풀은 서랍장에서 풀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여덟 번째 책상 위에 꽃이 놓여 있는데 지고 있는 모습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풀이 시들어 떨어지고 꽃이 그 풀을 맞아서 지는 모습으로 함께 묶어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소 하나에 두 개 키워드를 같이 결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키워드도 이어지는 장소에 결합하면 됩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은 키워드 정리부터 결합까지 이 모든 과정을 10분 내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시나 대본 외우기 같은 거는 기억법 연습을 한 사람들도 쉽지 않다고 느끼는 소재이다 보니 어렵다고 느껴도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은 인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 문장을 잘 떠올릴 수 있는지 반복적인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선 기억의 궁전에 넣어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같이 떠올려 볼까요? 창문에는 만났기에, 선인장은 그리워, TV는 사랑, 교탁은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 칠판은 등불, 지구본은 거리, 서랍장은 풀, 책상은 꽃이었죠. 그런데 막상 키워드를 떠올리며 말을 하려다 보면 버퍼링 걸린 동영상처럼 버벅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가 봐도 굉장히 어색하고 뭔가 불편해 보여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 이렇게 발표하면 완전 망하는 거겠죠? 건축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철근으로 뼈대만 세운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인 인출 연습을 통해서 콘크리트를 부어야 합니다. 기억의 궁전에서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은 반복을 통해 잡아가야 되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나면 장소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굳이 장소를 떠올리지 않아도 나중엔 술술 글이 나오게 되죠. 경험상 한 기억의 궁전에 결합해둔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보면은 글이 입에 붙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는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 써야겠죠. 인출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 조사라든지 작은 표현에서 한두 개 틀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땐 그 부분만 따로 체크해서 해당 장소에 추가적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리워하였기에를 그리워했기에로 자꾸 틀린다면 엿 이미지를 떠올려서 선인장에 덧붙이는 거죠. 그림을 그렸는데 선인장이 엿처럼 쫀득쫀득하다는 장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팁인데요. 반복 횟수마다 다른 색의 펜을 사용해서 틀린 부분을 표시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바퀴만 돌리다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한 4번 정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입에 붙더라고요. 나 이거 좀 외워볼게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정우승,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정우승, 우리가 어느 별에서
됐습니다. 자, 그럼 함께 시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그림을 띄워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우리가 어느 별에서 정호승.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서로 그리워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하였기에 이토록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가난한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푸른 시들고 꽃은 지는데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에 이토록 서로 별빛마다 빛나느냐. 우리가 어느 별에서 잠들었기에 이토록 새벽을 흔들어 깨우느냐. 해 뜨기 전에 가장 추워하는 그대를 위하여 저문 바닷가에 홀로 사람의 모닥불을 피우는 그대를 위하여 나는 오늘 밤 어느 별에서 떠나기 위하여 머물고 있느냐. 어느 별의 새벽길을 걷기 위하여 마음의 칼날 아래 떨고 있느냐. 네, 이렇게 문장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실제 발표 그리고 서술형 시험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A4 3장 분량의 글을 시험 전날 밤에 기억해서 다음날 그대로 옮겨 적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엔 키워드만 잘 기억해두고 잘 풀었으면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무슨 방법이든 반복하다 보면 장기 기억으로 갈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에 길을 잃었을 때 찾아갈 방법이 없고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파악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오늘 배운 방법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통해 어떤 수준까지 기억할지 정한다. 두 번째, 이해를 통해 외울 정보를 단순화한다. 참고로 이때 마인드맵 같은 방법을 쓰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정리한다. 네 번째, 정리한 키워드를 변환하고 결합한다. 이때 키워드가 많다면 기억의 궁전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인출 연습을 실시하면서 디테일을 교정한다. 오늘 다룬 방법은 여러 기억법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막상 여러분이 하는 공부에 적용하려고 하면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화, 시각화, 변환, 장소 결합 등 기억법의 기본기가 탄탄할수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